구독자 50만 기념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이 파티지 저희끼리 그냥 음식이나 시켜 먹는 그런 자리였죠. 자고로 파티라 하면 인싸들끼리 모여서 비싼 술도 먹고 정신줄 놓고 춤도 좀 춰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뜨면 연예인이나 재벌, 외국인들은 마약까지 빨아제끼면서 광란의 파티를 즐긴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는 건 그들에게는 마약이 이 치킨만큼이나 구하기 쉽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마약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약쟁이들이 가장 손을 많이 대는 마약은 코카인과 헤로인 그리고 대마입니다. 특히 대마는 마약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코카인은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강장제로 여겨질 만큼 큰 각성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사 BBC에서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코카인을 권유했다는 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코카인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 근자감이 솟구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며칠 내내 야근도 쌉가능이라고 하죠. 반대로 헤로인은 호흡과 심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서 커피 대신에 코카인을 흡입하고 퇴근 후에는 대마를 피우다가 잠들기 전에는 꿀잠을 자겠다면서 헤로인을 투약하는 세상. 이건 사실 마약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미친 약쟁이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2016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정국의 기준은 아마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경우를 말하는 UN의 기준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이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20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엔이 치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각종 범죄율의 기준일 뿐 정확한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아닙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은 약 1만 5천 명. 이것을 당시 인구 5,125만 명에 대입하면 10만 명당 마약 사범은 약 27.8명이 되죠. 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시켜 마약 사범 20명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마약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마약은커녕 그냥 약도 잘 안 먹는 멀쩡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약쟁이들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마약은 대마초죠.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무서운 점은 우리나라는 진입장벽이 낮은 마약인 대마보다 더 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의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체포한 마약 사범의 70% 이상이 히로뽕과 관련해서 잡혀 들어왔다고 하죠. 1941년 일본의 제약회사를 통해 출시된 이 약의 정식 명칭은 필로폰, 일본식 발음으로 히로뽕이라고 불리는데요. 코카인과 같은 각성제 계열로 각성이나 환각을 일으킨다고 하죠. 1960년대부터 한국은 일본의 마약 OEM을 맡아서 히로뽕을 제조했습니다. 대만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조하고 이걸 다시 일본에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를 코리안 커넥션이라고 불렀죠. 만약에 대만에서 원료를 4억 원어치 구매해서 한국에서 히로뽕을 만들면 200억이 되고 이걸 다시 일본에 팔면 1조 6천억 원이 된답니다. 무려 2,000배가 떡상하는 건데요. 당시에는 설렁탕 한 그릇의 가격이 1,000원도 안 했으니까 마약을 팔면 설렁탕을 16억 그릇, 삼시세끼 설렁탕을 먹어도 53만여일, 무려 1,45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그러다가 80년대부터는 일본의 단속이 강해지자 유통이 어려워졌고 남은 물량들이 수출되지 못하고 국내에 돌기 시작했다고 하죠. 바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약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히로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당시 국내 마약계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영화 마약왕이라고 하죠. 이 남자의 이름은 파블로 에스코바르, 역사상 가장 성공했던 마약왕입니다. 여러분 저 매주 로또 사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마약왕이던 시절에는 로또 1등 당첨 금액의 수백 배가 넘는 돈이 매 주마다 금고에 꽂혔다고 합니다. 에스코바르가 전성기 때는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의 80%를 장악하면서 매 주마다 4억 2천만 달러, 하나로 거의 5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5천억 원이 어떤 돈이냐면 스벅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를 1억 869만 5천 잔, 새로 나온 애플워치 7을 84만 7,400개, 나이키 트래비스 스캇을 33만 3,000개, 에르메스 버킨백을 16,000개, 포르쉐 911 카레라를 3,300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0평대를 94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667만 5,5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죠.
에스코바르는 매주 벌어들이는 현금을 묶어두기 위해서 매달 고무줄만 2,500달러, 하나로 거의 3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노란 고무줄을 1kg당 5,800원이라고 쳤을 때 매달 약 482kg의 고무줄이 현금 묶는 데만 사용된 것이죠. 이 미친놈은 돈 세탁이 안 될 때는 그냥 돈을 땅속에 묻어버렸답니다. 10% 정도는 쥐들이 갉아먹었지만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하죠. 말 그대로 돈이 썩어나게 많았던 겁니다. 슈퍼카는 물론이고 전세기와 호화저택이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는 개인 동물원도 지었는데요. 이 개인 동물원에는 하마를 비롯해서 여러 야생동물을 데려와서 키웠다고 하죠. 드립이 아닌 찐으로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리스트에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당시 그의 재산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 달러 규모, 한화로 약 33조 원입니다. 에스코바르가 마야광으로 자리를 잡게 된 시작점은 길청소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청소는 원재료나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 조직과 정치권의 뒷돈을 먹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개자식은 이때 쌓은 인맥으로 점차 사업을 확장하더니 인간계 0.00001%의 초슈퍼리치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비행기를 무슨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 사듯이 쇼핑하고 콜롬비아와 미국 사이에 있는 작은 섬들을 통째로 사버렸죠. 에스코바르는 이 섬들을 활주로와 항구, 호텔로 위장했지만 지하에는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섬 전체를 거대한 마약 밀수기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크넷이라는 어둠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익스플로러나 크롬,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우회를 해야 하는데요. 세상에 온갖 악질 쓰레기들이 모이는 범죄자들의 공모장이자 커뮤니티라고 하죠. 물론 약쟁이들도 이 다크넷의 회원입니다. 당연히 완전히 익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만 거래를 한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1년 사이에 다크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10배 이상 늘어나서 전체 마약 거래의 15%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국내에서도 다크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죠. 여러분, 어떤 업자들이 가장 호구로 보는 고객은 정확한 물건의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약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UN 산하의 마약범죄사무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는 각국의 마약 판매 가격이 적혀 있죠. 표에 적힌 용량은 1g 기준이며 대마초를 기준으로 이 1g은 두세 개비 정도를 말아서 피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히로뽕은 그램당 최저 88달러, 최고 176달러, 평균 12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4만원 정도였습니다. 14만원으로 인생 날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 표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마약 공급가가 유난히 높은 게 보이실 텐데요. 역시 우리나라는 약쟁이들도 호갱이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물건들과 똑같이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이 일어날 때 가격이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만큼 아직 제대로 된 마약 시장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이길래 인생 나락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는 음식과 음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약 떡볶이와 마약 옥수수, 그리고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희열, 유희열. 우리 형 모르는 사람 없게 1가정 1희열 보급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